먼저 저 언덕에 도우꾼 신사들 좀 잠깐 보고 오자. 얼른 오세요. 먼저 저 위에 도우꾼 신사부터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순서 어제 저하고 박정원 대표하고 저녁에 이제 평가회를 하면서 다음날 일정을 꼭 협의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작전도 짜고 하는데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쿠데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쿠데타 간밤에.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We are not talking together. 아니 어제 저녁에 이제 선생님들 숙소 들어가시고 저하고 박 대표하고 오늘 일정을 또 수립하고 해야 되니까 협의를 다 해서 제일 첫 번째로 도시사대학을 가기로 이미 합의가 끝났는데 아침에 오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기다 퍼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스토리텔링이 어긋났다. 그래서 간밤에 뭔 일이 있었다 쿠데타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전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멀쩡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국내 정세와 예. 자, 그럼 이제 오늘 밝은 얼굴로 시작해서 조금 뒤에는 약간 엄숙한 표정으로 우리가 바꿔 가겠습니다. 먼저 뒤 돌아보세요. 뒤를 돌아보면 이제 여기가 교토부예요. 교토부. 일본의 도도부현 중에 그 부가 두 개 있는데 오사카부와 교토부입니다. 상당히 크죠. 저 앞쪽으로 산 보이죠? 서쪽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리다 보면 우리 버스인 내린데 그쪽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감호강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오른쪽이 북쪽이고 왼쪽이 남쪽이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어때요? 전망이 저 앞에 강이 흘러가는 곳일 거니까 아주 좋죠. 뒤돌아보세요 이제. 그곳에 본래 여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원이 있었던 자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정면에 도우꾼이 신사입니다. 저기 석판으로 보세요. 풍국신사라고 써 있을 거예요. 돌판. 그 다음에 여기 도리에 보면 도리에 지금 세로로 풍국대명신 그렇게 되어 있죠. 네, 풍국대명신 이렇게 써 있고 저 오른쪽은 풍국신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도우꾼이 신사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제가 스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뭐냐면 도우꾼이 신사를 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저 비총을 만나려고 하는데 도우꾼이 신사와 비총의 이 자리 배치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 침략해서 조선인들의 처음에는 뭘 비라고 했겠어요? 목을 비라고 했겠죠. 본래가 전과로 목을 했었으니까 이들은.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니까 귀를 이제 베게 했겠죠. 그러고 나서 귀를 베니까 사람의 귀는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달려있는 코를 베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코무덤이에요, 본래가. 근데 이거를 이제 에도 시대에 이 일본인 학자가 너무 끔찍스럽고 잔인하고 자기들의 그런 잔인성을 드러내니까 이름을 바꾸자. 그렇게 해서 뭐로? 이총. 예, 그것도 끔찍하죠. 그래서 이총이라는 말을 귀라고 하는 걸로 바꿨지만 본래 코무덤입니다. 예, 코무덤이고 이 저 앞에 이제 보세요. 왼쪽에 봉분이 있잖아요. 봉분.
어디에 봉분 보여요? 저 미끄럼틀 좌측에 잔디 노랗게 언덕이 있는데, 그리고 그 위에 탑을 우리가 오륜탑이라고 하는데 석탑이 하나 봉분 위에 올려 있죠. 그쪽에 있는 분은 안 보이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교재도 장황하게 써놨는데 저 코무덤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많아요. 그래서 먼저 이 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안에 이들이 섬기고 있는 풍국신사 도우쿠니 신사를 온 이유도 이 관계를 통해서 이들이 말하는 저기 죽은 자의 영혼을 공양하기 위해서라고 이들이 둘러대고 있는데, 공양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꾸며대는 이야기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여기에서 내려다본 거죠. 뭐를 전공의 저기로 결과물로 온 이 조선인들의 코, 예, 언덕처럼 쌓아서 만든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이면에는 이들에게 뭐가 있는 거냐면 사만 정벌론부터 있었던 이들의 신화와 천황을 만들어 가지고 형성한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월주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인에 대한 우월주의를 심어주기 위함이고, 저 코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조선을 이겼다, 승전했다, 저렇게 우리가 이긴 정과물이다 라는 걸 통해서 우월주의를 계속 심어주고 오는 하나의 저기로 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제 혹시 여기 사진 찍으실 분들은 사진 한 장 찍고 다시 넘어서 무덤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탑에 써 있는 건 뭐예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글자를 못 읽겠어요. 뭐 어떤 상징물인지. 다들 물어보시는데 무덤이가 이 탑을 얹어놓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얼마나 무겁겠어. 그러니까 저건 마치 전공의 문탑처럼 느껴지잖아. 자, 거기 조금 당겨 오세요. 앞쪽으로, 저 있는 쪽으로. 바짝 붙어주셔서 뒷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높은 데서 있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우리 가지고 계신 교재는 115쪽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수포형제 제도가 있었을 때 일본도 갔었고 중국의 상해의 홍구공원도 갔었어요. 그래서 일본 갔을 때는 나가사키의 그 평화 원폭 떨어진 데 가서 거기를 찾아갔었는데,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2007년 1월 18일자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면 이들이 이 통계로 낸 1945년 이 해방 당시에 일본에 강제 연행되어서 노동에 혹사당한 조선인이 8월 15일 패전 당시 236만 5,263명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 지금 안내 표지판에. 그러니까 236만 5,263명의 조선인들이 강제 노동에 혹사당한, 이렇게 나오죠. 이 나가사키에만도 약 7만 명이 있었고 그 주변에만 3만여 명이 있으면서 미쓰비시, 조선소, 제강소, 병기공장 이런 데에서 끌려가서 강제노역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원폭이 떨어졌을 때 2만 명이 피폭됐어요, 우리 조선인들이. 그리고 만여 명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희생 앞에 당시 이 나가사키 당국에서 한 장 116쪽에 넘겨보시면 1979년도에 일본인들의, 양심 있는 일본인들이 나가사키 제1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비를 세운 거예요, 추모비를.
그 추모비의 가장 끝의 내용만 제가 세 줄을 한번 읽어보드리겠습니다. 학대, 혹사하고 강제노동 끝에 결국 비참한 원폭사에 이르게 한 전쟁 책임을 그들에게 사죄하는 동시에 핵무기의 근절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는 바이다. 이게 1979년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있던 일본인들이 결성해서 비를 세울 때 취지문입니다. 제대로 잡은 거죠. 방향도 제대로 잡았고. 자, 그런데 여기 옆에 이총의 안내문, 이들이 말하는 이총 가로 열고 비총 그렇게 해놨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적어 있냐면 124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그 내용 저기에 한글로 써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거기 지금 사진에 보면 금구, 김제 양군에서 죽인 자의 목에 코, 수 합하여 3,360개를 확실히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영수증이 있어요. 그 영수증이 바로 이건데 당시 이제 금구와 김제를 따로 떼서 양군에서만 3,369개를 받았다는 영수증이 이제 문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총 가로 열고 비총이라고 해놓고 써놓은 거에는 2003년 3월에 썼어요. 이 교토시에서 써놓은 겁니다. 124쪽 맨 아래에 앞에는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이 전쟁은 한반도 민중들의 끈질긴 저항에 패퇴함으로써 막을 내렸으니 전란이 남긴 이 귀무덤, 코무덤은 전란하에 입은 조선 민중의 순환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 얼핏 들으면 반성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들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썼어요. 이거는 아까 말한 나가사키에 있는 추모비처럼 사죄를 하고 용서를 비는 글로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왜 지들이 조선민중의 순환의 역사를 교훈으로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그러한 과거의 이 전국시대의 자국에 우리나라가 해야겠죠.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이웃나라를 침략해서 정말 고통을 주고 이러한 이 비인간적인 잔인한 행위를 한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되면서 후손들이 이거를 교훈 삼아 이웃나라와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간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맞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자, 저 머리 위에 있는 저 오륜탑은 1643년에 있는 고지도에 이미 등장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 고지도는 안 봤지만. 그러면 여기에 이 1600년에 이 강항 선생이 제문을 써줬거든요. 이제 1597년 정유재란 때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히데요시가 죽으니까 그 같이 했던 이제 스님의 도움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이제 고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여기에 이 교토에 있었으니까 당시에 그 선비가 조선인들이 부탁을 하러 온 거예요. 쌀을 걷어서 제사를 지내고 싶다 여기에. 그래서 제문을 좀 써달라. 그렇게 왔겠죠. 이제 선비니까 또 관직에 있던 분이고. 그래서 내가 제문을 써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세한 묘사는 없지만 1643년에 있었던 이들의 이 문서에 의하면 이미 저 오륜탑은 그때부터 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 이제 작년에 연구하면서 봤는데 일본에 있는 어떤 민속적 저변에 깔려 있는 이들의 정신세계에 어떤 게 있냐면 잘못하잖아요.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해요. 나쁜 짓을 해서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어떻게 함으로써 사함을 받는다고 인식하냐면 뭔가 행위를 함으로써 그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혼들을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저 위에 저거를 올려놓은 것은 후대의 자격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한 거예요. 바로 하고서. 그럼 뭐냐면 저기서 이제 원귀들이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걸 눌러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죽으려면. 그러니까
봉분 위에다가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올리는 거예요. 이런 거 본 적 없잖아요. 그러면서 저걸 공양탑이라고 이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저 자리 언덕에서 내려다보면서 전공의 상징물로서 내려다보면서 뭐가 힘주고 그랬을지는 몰라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코무덤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 행위를 하고서 어디로 갔냐면 부안의 호벌치 전투 있는 그 언덕 고개 우측에 코무덤을 불러다가 해놓은 데도 있어요. 부안에 가면. 어쨌든 우리 스님들이 함께 보고 있는 이 비총을 보면서 먼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어제의 이야기거든요. 모든 과거의 역사는 어제예요. 어제. 그렇게 멀리 가서 생각하면 넘 얘기가 되는 건데 다 어제 우리의 이야기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비총을 우리가 교토에 오면 제일 먼저 찾아가야 할 한국인들의 이 명소가 돼야 될 곳은 여기다. 먼저 여기부터 와서 우리가 앞선 선대들의 이 희생과 그야말로 불쌍한 그런 죽음인데 그런 희생 앞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비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양국이 이 비총 문제를 미래 세대들에게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의견도 내기도 하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를 2023년에 그 청해 요청을 받고 여기를 오려고 늘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뺐어요. 제가 뺀 게 아니고. 여행사도 여기를 차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꺼려해요. 마이주루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우토로 마을도 거기 있는 분들과의 마찰이 이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있으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여행사에서도 계속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 교훈적 장소 우리가 그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 그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정부에서 여행사나 이런 데 압력을 넣었다고 제가 판단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23년도에 이거 할 때도 끝까지 해서 넣었는데 결국 기관장과 그런 이야기로 해서 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못 왔어. 애들 데리고 여기 교토박물관은 왔는데 바로 여기가 교토박물관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유, 패배의식을 심어준다. 그래서 도대체 이곳을 선대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셔서 묻혀있는 곳을 가는 게 패배의식을 심어준다. 이게 어떤 논리인가 난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지금 우리 도의회에 전라북도의 박용근 의원이 제일 앞장서서 그걸 신문에 내고 제동을 가하고 제가 이 교재에다 이름을 밝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공인이고 공인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서 교육기관에 압력 넣어서 가면 예산 없앤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뒤져서 봤어요. 무슨 기사를 했길래 이렇게 청까지 압력이 들어오고 청에서도 저한테 어렵겠다고 하고 이랬는가. 그랬더니 이 일본 기행을 가는 역사 탐방에 모사카성을 간다거나 이런 코무덤을 간다거나 이거는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먼저 와야 돼? 유정자들이 먼저 여기로 와야 되는 거죠.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지자체 단체장이든 대통령이든 그런 유정자들이 먼저 와서 내 정치 행위가 혹여라도 잘못돼서 나라에게 위기를 불러와서 이 무고한 국민들 그때 당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코를 베이고 귀를 베우고 목을 베고 이런 일이 왜 왔어요?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그럼 제1번으로 와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치인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사람들도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를 교육의 교권을 침해하면서 가지 말라. 자기들이 교육 전문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또 한 번 제가 얘기를 해요. 지금 교재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반문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당신의 선대 할아버지가 그렇게 죽임을 당해가지고 여기에 그 유해가 묻혀 있는데, 그러면 당신 집안의 할아버지를 폐비역 심어주니까 안 찾아갑니까? 아주 간단한 논리 아니에요? 그 말도 되지 않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교육계에 압력을 넣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거는 저 결사반대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진도에 가면 외덕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아마 그 기사를 본 분도 계실 텐데 그 외덕산에는 명량대첩 할 때, 그 명량대첩을 할 때 숨져간 일본인들의 시신이 이제 만 깊숙이 막 떠내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도에 있는 주민들이 그 시신을 다 해가지고 그 외덕산에다가 묻고 봉부 만들어서 무덤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쪽 사람들은 침략을 해서 전승의 어떤 기념물로, 전공의 성과물로 여기다가 내려다보니다가 해놓고 그렇게 하는 이 행위와 정작 침략을 당하는 억울하고 분하고 원수를 갚아야 할 입장에 있는 조선인들은 오히려 그 침략자들의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주는 그 무덤과 이 무덤의 차이가 뭘까요?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일본이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한국인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외덕산에 있는 그 당시 이 침략에서 왔던 왜군들의 시신을 묻은 그 조선 민중들의 마음, 그건 부처님의 마음이라면 여기는 악인의 마음이지. 그래서 이 외덕산에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학자의 또 제가 이제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방법 제시를 한 것 중에 참 와닿았어요. 뭔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이 비총의 무덤을 발굴을 해서 그 유해들을 수습해서 한국으로 봉안하고, 그리고 여기는 거푸집만 두고 기념비를 세우고 추모비를 세우고 그런 과정을 써놓고 실질적인 유해는 한국으로 봉안을 해서 한국의 예를 들어서 상징적인 남원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숨져간 데 있잖아요. 진주성은 6만이 학살당한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국내의 어느 적합한 지역에 그 무덤을 송환해서 다시 우리가 조성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선대의 이런 아픈 담고 있는 이런 곳을 다시 재종해서 국가가 뒤에도 후대라도 책임을 지고 송환해서 봉안해서 제대로 섬기는 자세를 보여야 될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게 공양에 의해서 이거 무덤을 만들고 탑을 올렸다고 하면 진정으로 공양하려면 보내야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국가 간의 문제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인격과 인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한 집안에 이 할아버지가 너무 나라에 가서 있는데 가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 끝에다가 쓴 말이 있어요. 이 비총이 어디로 갔대 또? 몇 쪽이죠? 125쪽? 128쪽에 보면 제가 쓴 말이 여기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토의 콧무덤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본은 한국에 송환하는 것이 과거의 만행을 진실로 사죄하는 행동이 될 것이고, 한국에게는 자신의 선대 백성들의 억울한 영혼을 비로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의무를 실천하는 일이다. 외덕산과 일본 교토, 바다를 사이에 두고 두 무덤이 향하는 방향은 그들이 떠나온 각자 고향이어야 한다. 저는 이것이 여기에 희생돼서 누워 계신 이 슬픈 영혼들을 위한
우리가 해드려야 할 그런 도리의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선인들이 오키나와 그 태평양의 수없이 많은 섬들에 강제 징용 징병돼서 노무자로 군인으로 끌려가서 태평양 전쟁에 희생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나가사키, 히로시마 이 일대 피폭돼서 돌아가신 분 또 얼마나 많고, 또 내일 가게 될 오사카성 안에 거기만도 이 1300명 정도의 젊은 조선인들이 끌려서 당시 일본 최대 병기창에 노역에 가담이 됐었거든요. 끌려가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단 말이에요. 거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일인가요? 우리가 갈 마이주류항 같은 데 가면 정말 가슴이 아려서 있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 1년에 뭐 300만 명이 오니 뭐 얼마가 오느니 이런 통계를 제가 가끔 뉴스에서 보면 저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면 어느 한 곳은 꼭 가봤으면 좋겠다. 다른 곳을 가더라도 오사카선 그렇게 많이 가니까 그 안에 있는 윤봉교류사가 한 달 갇혔다가 바로 아침 새벽에 끌려가서 그날 이제 다른 데 이시카현인가 금천이라는 데 가서 총살을 당했는데, 그곳에 들려서 조용히 목례를 하고 관광을 하면 좋겠다. 교토에 오게 되면 이렇게 이 교토 국립박물관이 바로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준 높은 그런 의식을 갖고 박물관도 관람하고 그럴 텐데, 또는 여기가 있는지 모르니까 옆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안에다가 이들이 모시고 있는 저 도우코니 신사는 왔다가 가는데 이거 있는 거 정작 또 모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모르면은. 그래서 우리가 되물림에서 일본 여행할 때 꼭 이런 것은 우리가 좀 하자라고 물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로 오신 우리 선생님들의 작은 역할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모시고 와서 이 교토에 있는 우리 비총, 아픈 역사의 이런 눈앞에 보이는 이런 이 시설물을 보면서 마음도 이제 편치 않고 아리고 그렇겠지만 우리의 노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교훈은 뭐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교훈이 뭐예요? 이런 일을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오는 이유는 제대로 아는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어야 되고, 우리 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각각 인도 차원에서 뭘 해야 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고, 일반 우리의 시민들은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이 나라가 그렇게 돼서 힘이 없을 때 힘없는 민초들만 이렇게 당하고 끌려와서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있구나.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다짐과,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가야 할 그런 책임감, 리더십, 국가 간 세계관, 이런 것들을 길러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 얘기가 좀 길긴 했는데요. 같이 우리가 묵념을 올리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를 가슴으로 이렇게 안아주시고 자세 바르게 하시고요. 자, 일동 묵념. 바로 자, 돌아보면서 기록에 남길 것들 남기고 먼저 사진을 찍고